I want to take some time to make this video to let you know that we are thankful for all of your amazing efforts, hard work and support, especially during a time unlike any before. The world has changed so much in such a short time, and many companies have fallen due in the hard time. However, those that are able to tide through the hard time are the ones that last and succeed in a big way. I want personally to congratulate the Geekmaster team for all your success and amazing growth with us. A special thanks to Mr. Richard Lee for your leadership and dedication to our mission and vision to change as much life as possible through the economic revolution. Your hard work and success does not go unnoticed. We are very proud of what has been built in Korea and look forward to a very bright future together. Once the travel restrictions settle down, I look forward to visit Korea and meet with all of our wonderful members. We have exciting things coming soon, and we look forward to sharing them with all of you. Once again, thanks to Mr. Richard Lee and our Geekmaster family. I look forward to see you all soon. Take care and stay safe. Goodbye. 자,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조촐한 분위기에서 반갑습니다. 자, 오늘 강의를 맡은 전병희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오신 곳은 여기 해피코라는 회사이고요. 이 회사에서 여러분께 멋진 선물을 준비하고 있고, 그 선물은 이제 여러분 손에 쥐어질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그건 다른 선물이 아니고 여러분이 카카오톡 쓰듯이 쓸 수 있는 아주 편리하고 유용한 앱을 여러분께 선보일 겁니다. 그러면 이 선보이는 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멋진 남은 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 사업을 작년 6월 달에 만났어요. 작년 6월 달에 처음 이 얘기를 아까 사진에 보셨던 이상혁 대표님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정말 저 아이템이 실제로 진행만 된다면 정말 멋진 일이 만들어지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쭉 해왔었어요.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다 보니까 저랑 같이 많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지 못하고 떠났고, 저는 이제 이 비전이 워낙 좋으니까 손을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하게 이제 손을 연결해서 지금까지 와 있었고, 그런 과정에서 회사는 이미 많은 걸 준비해서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회사는 제품을 출시해서 여러분께 쓸 수 있는 기회도 드렸고, 그런 걸 통해서 회사의 믿음과 확신을 더 가질 수 있게 만들었고, 이제 더 좋은 제품을 여러분께 선보일 겁니다. 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이유는, 저는 이제 유통 쪽에서 이제 많은 일을 해왔었어요. 근데 유통 쪽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그 성공이라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내 자의대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했지만 주변 환경이 받쳐주지 못하면 결국은 하다가 꼬꾸라져요. 예를 들어서 잘 하다가 회사 어느 날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은 뭐 갈 데 없으니까 만세 불러야 되고, 또는 일을 진행 잘 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업자들이 돈 많이 벌어가는 걸 배 아파해서 회사가 마케팅을 바꿔버리고, 이러한 비일비재한 일들, 또 그리고 아시겠지만
제품이 지속적으로 판매가 돼야 되고 지속적으로 재구매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러한 일들은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끊임없이 누군가를 만나서 끊임없이 누군가를 데려와야 되고 이런 일들 반복해야 되는데 뭐 아시겠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아는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어떻게 끊임없이 데리고 와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이론과 현실은 많이 동떨어진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다가 중간에 다른 일을 갈아타고 이런 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얘기를 오늘 여러분들도 들어보고 이해하시면 좋겠지만 이 내용을 듣고 이해하는 순간 그동안 우리가 꿈꿔왔던 일들이 이 안에서 모두가 이루어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해오고 있고 아마 그 일이 여러분께도 반드시 현실로 여러분의 손아귀에 쥐어지는 멋진 꿈이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여러분이 잘 관심을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이름은 전병이고요. 자, 이건 뭐 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찍은 거 3년 전에. 그때 남아공에 한번 간 일이 있었거든요. 회사 초청받아가지고. 어쨌거나 그 회사도 그림은 너무너무 좋았는데 결국은 지금은 스톱됐어요. 스톱. 코로나 맞이라서.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이 만들어지면 저는 또 부수적인 수입이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저는 그거 할 게 아니니까. 자, 해피코 사업 설명을 지금부터 여러분께 소개할까 합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연세가 보니까 저랑 비슷하거나 연배가 조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 같은데 몇 살까지 살기 원하세요? 몇 살까지 살기 원하세요? 100세. 100세. 오케이. 요즘은 기본은 100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 한 3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몇 살까지 살고 싶었어요? 그때만 하더라도 한 70세 정도만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순간에 우리 생각들이 바뀌었죠. 100세가.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한 100세쯤 되면은 그때는 또 연령이 늘어나. 언제까지 살고 싶어요? 한 120세. 아니 150세까지 살고 싶어 해. 왜? 내가 죽고 싶어 죽는 게 아니거든요. 그죠? 이제는 의학과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점점 인간의 수명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살 날이 아직 엄청 많이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옛날 같으면 옛날 우리 부모님 세대 같으면 내가 나이 들어서 늙으면 우리 자식들이 부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요즘은 그렇게 바라면 도둑놈 소리 들어. 안 돼. 오히려 자식들이 손이 안 벌리면 다행이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내 스스로 나를 건사하지 않으면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오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살아갈 날을 어떻게 준비해서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된 시대가 지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오랜 시간 동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한번 봐야 될 건데 그러면 이것이 저만의 생각이냐? 아니라는 얘기죠. 자, 유엔에서 새롭게 정한 세대의 구분을 발표를 했어요. 자, 혹시 여기 65세 이상 되신 분 안 계시네? 다 청년이야. 청년. 여기 계시면 다 청년이란 말이에요. 청년은 어떤 날이에요? 말 그대로 열정적으로 일할 나이죠? 청년 세대야. 나는 좀 나이가 있어. 나이가 있더라도 그때는 중년. 80세까지는. 말 그대로 내가 뭔가를 삶을 통해서 수입을 만들어가는 시기는 중년까지잖아요. 그죠? 중년까지는 어떻게든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즉 여러분이 좋던 싫던 이제는 약 80세까지는 일을 하면서 사셔야 되는 나이가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얘기죠. 근데 과연 이제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내가 마음대로 내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느냐? 그건 또 아니란 말이죠. 그럼 지금부터 이러한 시대가 와 있다면 이러한 시대에 내가 무엇을 하면서 우리가 맞이할 노후를 준비할 것인가를 한 번쯤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도 한번 참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가올 세상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세상이 올 것이냐? 아시겠지만 지금 다가오는 세상은 4차 산업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시대. 이미 이것은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와 있는 시대입니다. 자, 3차 산업시대까지는 주로 인터넷 기반이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아주 인터넷 기반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예전에 3차 산업시대 때는 주로 집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서 인터넷 접속하는 시대가 되었었는데 4차 산업시대는 뭐예요? 스마트폰과 함께 왔어요. 즉 여러분 손에 주어져 있는 스마트폰이 말 그대로 뭐예요? 컴퓨터예요. 컴퓨터. 즉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 누구와도 24시간 언제든지 소통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바로 그게 스마트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만들어졌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업들이 탄생했고 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부자가 된 사람들이 많이 탄생을 했어요. 앞으로 그러한 일들은 더 비일비재하게 많이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초연결 시대, 초진흥화 시대가 되었다. 이미 와 있는 시대다. 즉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 한은 이미 이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과연 이 스마트폰을 제대로 잘 쓰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뭔가를 가져갈 수 있을 것이고 말 그대로 스마트폰이긴 하지만 옛날 휴대폰처럼 그냥 문자나 보내고 통화하는 정도면은
여러분들은 스마트폰을 쓸 이유가 전혀 없다는 얘기죠. 자, 그런데 어차피 아예 지금은 뭐 스마트폰 외에는 만들지 않잖아요. 그죠? 어차피 어쩔 수 없이 내가 싫든 좋든 스마트폰을 난 쓰고 있어. 근데 이왕이면 그거를 이용을 해서 뭔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하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이 스마트폰이 어떠한 시대가 만들어졌는지 한번 고민해 보자고요. 자, 지금 어떤 시대예요? 지금은 바로 4차 산업시대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뭔가 문자 메시지 받고 나면 계속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가 오죠? 그건 뭐냐면 바로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성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구매 동향을 파악하고 여러분의 맞는 물건들이 있으면 문자가 막 와요. 그게 뭐예요? 이미 컴퓨터가 이 사람은 이러한 물건을 이러한 패턴으로 이러한 형태로 뭔가 하는구나. 그러면 거기에 맞는 업체들은 지속적으로 문자를 보내요. 바로 그게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을 관리하는 시스템이 현재 4차 산업시대의 가장 초기 단계예요. 자, 그리고 블록체인 기술이 있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해킹이 가장 두려운 거란 말이죠. 그래서 해킹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완벽한 기술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에요. 근데 이 블록체인을 이제 약간 오해한 사람도 있죠. 블록체인 하면 무조건 코인과 연결시키죠. 코인은 일부에 속해, 일부에. 어차피 모든 것에 블록체인이 접목이 돼야 철저한 보안을 통해서 우리의 정보나 아니면 기업의 정보, 나라의 정보가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는 게 블록체인 기술이거든요. 어차피 코인과도 연결되어 있지만 그 코인보다는 오히려 이런 보안에 가장 강력한 화두가 제공된 것이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4차 산업시대는 블록체인과 함께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도 같아요. 자, 그리고 인공지능이죠. 말 그대로 이제는 사람보다도 더 똑똑한 컴퓨터가 사람이 하는 일보다도 더 많은 일들을 해내요. 좀 이따 사례를 한번 두 가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인공지능은 이미 사람의 두뇌를 뛰어넘었다는 거. 또 뭐가 있어요? IoT, 사물 인터넷이에요. 이제는 기계들끼리 서로 대화를 나누죠. 즉 여러분의 휴대폰만 있으면 여러분이 밖에 있어도 시설만 돼 있다면 집 밖에서 냉장고도 켜고 끄고 에어컨도 조절하고 난방기도 조절하고 냉장고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다 알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내 휴대폰과 우리 집에 있는 기계가 서로 대화를 나눈단 말이죠. 또 가장 비근한 예로 뭐가 있어요? 여러분 하이패스 있잖아요. 고속도로 통과할 때 내가 서울을 진입하면 단말기가 인식을 하죠. 그리고 내가 목적지에 도착하면 단말기가 인식을 해서 내 카드에서 돈을 빼가죠. 어떻게 빼가? 지들끼리 대화하는 거예요. 내 단말기에 있는 그 기능하고 리더기가 서로 대화를 해요. 너 서울에서 천안까지 왔지? 요금 3,500원 결제한다? 알아서 빼가. 이런 형태로 한단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이마트나 홈프로스에 있던 많은 계산대에 있는 직원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죠. 이제는 거의 다 자동화되고 있단 말이죠. 그 자동화는 바로 IoT, 사물 인터넷, 서로 간의 기계들끼리 대화를 통해서 스스로 해결하는 때가 되어버렸단 말이죠. 자, 그리고 로보트. 이거 당연하죠. 이미 많은 산업 분야에서 로보트가 사람을 대체하고 있어요. 특히 사람이 들어가서 위험한 일들은 로보트가 대신 가서 일을 하는 때가 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오염 지역이다. 그러면 로보트가 들어가서 그거 체크를 하고, 또 가스 누출 지역이다. 그러면 로보트가 가서 하고, 또 테러 지역이다. 그러면 사람이 총 맞으면 안 되니까 로보트가 그 테러를 방지하기 위한 뭐 조치를 취하고, 이런 일들이 바로 로보트가 해내고 있고, 지금 여러분들이 타고 있는 승용차 아마 공정 중에 한 50% 이상은 로보트가 다 제작을 해요. 로보트가 용접을 하고 모든 것들을. 이런 로보트 산업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현재 확산되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자율주행. 말 그대로 이제 사람이 필요 없이 차가 스스로 운전을 해요. 이미 스웨덴 같은 선진국에서는 우리가 타고 다니는 버스나 대형 화물차들은 이미 사람이 없어요. 기계가 알아서 움직여요. 목적지까지. 바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리고 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에서 지금 70세 넘어가면 자율신경, 아니 반사신경이 느려가지고 사고를 많이 유발하잖아요. 그러니까 70세가 넘은 분들은 정부에서 면허증을 반납하라 그래. 그러면 반납하면 30만 원어치 교통카드를 준대요. 왜? 자꾸 사고를 내니까. 근데 앞으로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이 돈만 있다면, 내가 70세가 됐든 80세가 됐든 내 차를 구매해서 여러분은 여기 타요? 옆자리 타요? 뒷자리에 타면 돼. 목적지만 얘기해주면 차가 알아서 가. 대신 비싸겠죠. 그러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면 이러한 자율주행차가 내가 쓸 수 있는 아주 좋은 기가 막힌 편리한 도구가 되지만, 돈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그림의 떡이야. 말 그대로 여러분은 지하철 타고 다녀야 돼. 면허증 반납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자율주행차고. 또 요번에 우리나라에서도 로켓 쏴 올렸죠? 우주로. 자,
이제는 우주 여행이 보편화되는 때가 옵니다. 근데 아무리 우주 여행이 보편화되더라도 돈 없으면 가요, 못 가요? 지금은 한 번 가는데 200억, 300억씩 내고 우주 여행 가는데 이게 많은 업체들이 만들어져서 보편화된다 할지라도 아무리 싸도 제가 보기에는 한 번 왔다 갔다 하는데 1억은 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이 우주 한 번 갔다 오는데 1억 쓰라면 쓸 수 있어요, 지금? 돈 없으면 못 써.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이렇게 편리하고 어마어마하게 좋은 세상이 오는데 이 모두가 다 뭐와 연결돼 있다? 돈과 연결돼 있다. 돈이 있으면 이 모든 편리한 것들이 나도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돈이 없으면요 말 그대로 그림의 떡이야. 야, 저 사람은 좋겠다. 해외여행도 가고 우주여행도 가고 나는 가고 싶어도 못 가. 그럼 과연 여러분들은 이미 한 번 태어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남들이 하는 거 다 해보고 가는 게 좋잖아요, 그죠? 아니에요? 아, 그렇죠, 당연히. 그러니까 결국은 요즘은 자본주의 사회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이 자본만 많이 갖고 있다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여러분이 다 해보고 갈 수 있다는 얘기죠. 이왕이면 뭐든지 다 여러분이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어차피 한번 왔다 가는 인생 멋진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여러분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두는 뭐예요? 이 모두의 특징들은 뭐냐면 바로 중요한 게 그거예요. 사람이 필요 없는 세상이에요. 즉 사람이 하는 일을 기계들이 로봇가 다 가져간다는 얘기죠.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자, 캘리포니아 공과대학 내에 약국이 있대요. 이 약국에서 약사를 대신해서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을 했더니 이 인공지능 컴퓨터가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하면서 단 한 건의 오류도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사람이 200만 건의 약을 처방한다면 몇 명이나 있어야 될까요? 제가 보기엔 몇백 명의 약사가 있어야 될걸요? 그리고 그 약사가 24시간 일하다 보면 피곤해가지고 처방 오류도 많이 있겠죠? 근데 이놈의 로봇은 24시간 풀 가동시켜도 오류를 한 번 안 일으켜. 그리고 피곤하다고 데모도 안 해. 알아서 움직여. 그런 일들. 또 영국의 딜로이트사라고 가장 큰 영국의 회계법인 회사거든요. 이 회사에서 250명의 회계사를 대신해서 IBM에서 개발한 왓슨이라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도입했더니 이 250명의 일을 다 해내고도 시간이 남아서 남는 시간에 경영 컨설팅 그리고 암 진단 의학계 동향 보고까지 이 컴퓨터가 해냈대요.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면 돈을 써가지고 기업을 운영하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사람을 쓸까요? 기계를 쓸까요? 기계를 써요, 앞으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점점 더 사람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 효율성이 떨어지니까. 근데 중요한 것은 보고에 의하면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이 일하는 직업군에서 더 많은 이러한 컴퓨터들이 도입될 거라고 합니다. 즉 창의가 필요하고 뭔가 기반한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은 기계가 못하죠. 기계는 프로그램화된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고급 인력들이 할 수 있는 곳은 아직은 인간이 일할 수 있는 직업군이 많이 있는데 우리처럼 단순하게 정해진 일을 하는 분들은 다 기계가 대체해버리니까 결국은 많은 일반인들이 갈 수 있는 일자리를 로봇가 다 뺏어버리는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자리는 점점 기계들에게 뺏기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아무 대책 없이 이 다가오는 삶을 여러분이 맞이하신다면 말 그대로 여러분이 삶은 주구장창 엄청 오래 남았는데 일거리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부에서 주는 보조금 가지고 연명해야 돼. 그러면 아까 보여드렸던 여러분이 자유형제 열차를 구입할 수 있어요? 우주여행 갈 수 있어? 아무것도 못해. 말 그대로 목숨만 연명하는 걸로 생을 마감하는 때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 그럼 지금부터 어떠한 일을 가지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을지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게요. 자, 바로 사람의 일선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고 이 필요 없는 시대에 우리가 설 자리는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고민을 통해서 한번 해결해 보고 싶습니다. 4차 산업시대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가 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대를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는 가난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들의 손아귀에는 다 핸드폰이 주어져 있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핸드폰과는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여러분이 혹시 깜빡 잊어먹고 지갑을 놓고 어디를 간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해요? 아유, 오늘 하루는 그냥 돈 쓰지 말고 어떻게 버티든지 해봐야지. 그런데 깜빡 잊고 휴대폰을 집에 놓고 왔어. 그러면 그냥 가요? 아니면 집에 들렸다가 휴대폰을 가져가요? 바로 휴대폰을 반드시 집에 가서 가지고 오죠. 바로 이게 이제는 사람은 휴대폰은 즉 스마트폰을 내 몸에서 뗄 수 없어. 그러니까 사람과 스마트폰이 완전히 신체의 일부가 되어버렸다고 해서 포노사피엔스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어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걸 의미한 겁니다. 바로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뭔가 사업적인 도구를 잘만 만들어 가면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다. 또 그 기회가 밀물처럼 밀려오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시대는 바로 기계 시대가 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 기계는 뭐냐면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고급 인력이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돈 되는 일자리는 전부 다 로봇이 다 뺏어가 버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자리는 거의 없어요. 단순 노동밖에 없습니다. 단순 노동 뭐예요? 그게 바로 기기라 그래요. 임시직이라 그래요. 임시직. 여러분들이 뭐 가사 도우미, 뭐 애들 뭐 봐주는 거, 내지는 뭐 대리운전 이런 것들 외에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런 임시직들을 총칭해서 우리는 기기라고 그래요. 기기는 원래 GIG라고 해서 이거는 1920년대에 미국의 재즈 카페에서 많은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다가 연주가 듣고 싶다. 그러면 누군가가 우리 기획합시다 그래요. 그러면 기획을 여러분들이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기획은 공연, 연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즉석에서 연주를 해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즉석에서 악기를 가지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연주를 해요. 연주를 하고 나면 연주한 만큼 페이가 지급되거든요. 그래서 이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버는 일, 이게 바로 기계예요. 근데 그 원론적인 뜻은 참 기가 막히죠. 아니 내가 좋아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하고 돈을 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근데 과연 그 기기 원래 뜻대로 진행되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많이 이제 왜곡이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시직이 바로 기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현재 와 있는 이 기기 어떻게 현재 형태로 발전했는지 설명드려 볼게요. 그래서 이 기기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종사하다 보니까 하나의 단어가 되어버렸죠. 긱 이코노미, 긱 경제라는 뜻이에요. 긱 경제. 하나의 직업군이 됐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아직 이 단어를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아마 우리 사장님이 밖에 나가서 10명한테 물어보면 그 중에 1명 정도 알까? 아니면 거의 다 몰라요. 기그 아십니까? 기기 뭔데? 아무도 몰라요.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을 가장 먼저 선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양한 형태의 기기 있어요. 몇 가지 기기를 한번 제가 잠깐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리운전. 말 그대로 내가 운전 실력을 가지고 짬짬이 시간 날 때 운전을 해주고 돈을 버는 일. 기계예요. 한 건당 돈을 버는 일. 또 뭐 있어요? 택배, 오토바이 택배. 네, 오토바이 택배 한 건당 2,000원, 2,500원 받고 택배해주는 일. 이것도 기계예요. 또 자전거 택배 또는 뭐 실버 택배 있잖아요. 지하철 택배, 노인들이 주로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다 기기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발품만 팔면 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들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일들은 뭐가 낮다? 임금이, 코스트가 아주 낮다. 최저임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원하는 만큼 수입을 가져가려면 하루 온종일 여기에 목숨 걸고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위험한 일이지만. 자, 그러면 조금 더 기기면서도 코스트가, 단가가 좀 높은 기기 있어요. 어떤 기기예요? 전문가들이 하는 기기죠. 블로그를 제작해주고 건당 얼마씩 받는 일들, 또는 프로그램을 제작해주고 건당 받는 일들, 아니면 작곡을 해주고 받는 일들, 아니면 이런 일들, 회계부 이런 일들이에요. 자, 이런 일들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할 수 없어요. 즉 말 그대로 전문가들이 해야 되는 기계예요. 전문가들. 그러면 나는 이거보다는 이 전문가들이 하는 수입이 훨씬 더 좋으니까 난 지금부터 전문가들이 하는 일을 할래. 돼요? 열심히 배워야 돼요. 몇 년 동안 최하로 여러분들이 전문적인 공부를 해야만, 투자를 해야만 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할 수가 없죠. 그러면 또 하나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조금 기가 막힌 일이 하나 있어요. 뭐예요? 바로 여러분이 선망의 대상인 유튜버, 인플루언서, 크리에이터라고 그러죠. 이런 사람들은 단 조건이에요. 무슨 조건? 다른 사람과 틀린 아주 기가 막힌 끼나 재능이 있어야 돼. 어떤 사람이 유튜브 해가지고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번대. 야, 그럼 나도 한번 유튜브 해봐야지. 사람이 유튜브 하신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올까? 아무도 안 들어올걸? 저도 여기서 아무리 떨어들어봐야 아마 한 100명이나 들어올까? 100명 들어오면 돈이 한 푼도 안 돼요. 최하로 기본 3,000명이 들어와야 그때부터 돈이 되기 시작해요. 3,000명. 그럼 이런 사람들은 몇십만 명, 몇백만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인 우리처럼 해가지고 될까요? 아니에요. 뭔가 남다른 특별한 끼나 재능이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즉 그 얘기는 이러한 기계 시대가 다양하게 오고 있지만 아무리 다양하게 오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극히 제한적이고 그 제한적인 것들은 가장 임금 단가가 낮은 최하로 할 수 있는 일밖에 없더란 얘기죠. 단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일밖에 없느냐? 그러면 이러한 일밖에 없으면 결국은 제가 아무리 떠들어봐야 내가 준비할 게 없는데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대안이 없다는 말이에요. 대안이 없으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대안을
제시해 드릴 거예요. 자, 우버나 이런 얘기로 넘어갈게요. 이거 기업들이니까 이미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성장한 기업들은 무지무지 많습니다.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우버, 뭐 에어비앤비 이런 회사들 빼고도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연결하는, 공유하는 일만 했는데 이미 550대 시장을 만들었대요. 2년 전에. 그런데 이 시장이 앞으로 3, 4년 후에 2025년도가 되면 이 시장이 6배로 성장한대요. 6배로. 2025년 되면. 그 시장이 바로 3,100조의 시장이 만들어진답니다. 3,100조의 시장.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데이터는 코로나19가 번지기 전에 나온 데이터예요. 그러면 코로나19가 번지고 나서 이 시장이 더 커질까요? 더 작아질까요? 더 커지죠. 언택트. 이제 사람 만나는 걸 두려워해.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주문하고 다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제가 보기엔 지금 새롭게 이제 이 데이터를 다시 조사한다면 아마 여기다가 곱하기 몇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래 전망치가. 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이 기경제는 어마어마하게 활성화되고 있다. 자, 앞으로는 전 세계 인구의 약 30%가 이 기계에 들어와서 종사할 거라고 합니다. 30% 정도가. 자, 그러면 그 시대가 되면 여러분들은 말 그대로 지금부터 준비만 잘하면 그 30%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어마어마한 기회가 있는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떠한 일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이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겁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 일은 여러분의 생활에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늘 사용하고 있는 것처럼 사용하시면 돼. 단 여러분이 쓰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가장 흔하게 쓰고 있는 카카오톡 아니면 뭐 네이버 아니면 뭐 유튜브 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이런 것들을 여러분은 누구나 다 한 가지는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 사용하고 있는 시간을 우리 회사에서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더 기가 막히고 편리하고 유용한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 만들어서 드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은 아무도 모르고 우리부터 시작이잖아요. 그죠? 그 어플리케이션을 여러분이 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전파하시면 돼요. 즉 여러분이 기존에 쓰고 있던 어플리케이션을 우리 회사에서 제공하는 어플리케이션으로 바꿔 쓰는 일만 하시면 돼. 근데 이거 나만 바꿔 쓰지 말고 여러분이 써보고 좋다면 주변에 아는 가족, 친구, 지인들에게 같이 한번 쓸 수 있도록 권유만 하면 여러분에게 멋진 수입이 만들어지는 일을 만들었습니다. 그 만든 사람이 아까 화면에 보셨던 첸행 파이라는 분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저도 유통을 쭉 하면서 많은 회사를 거쳐왔지만 거친 이유가 뭐예요? 회사가 아무리 그림을 잘 그려도 회사가 재정적으로 튼튼하지 못해. 그럼 회사가 갈 수 있어요? 못 가요? 못 가요. 맨날 삐그덕거리다가 결국은 그림은 좋은데 제대로 완성하지 못하고 회사가 없어져 버려요. 즉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회사가 얼마나 튼튼하냐가 중요하죠. 왜? 아무리 어려운 시기가 와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재력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아까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돈 좀 벌만하니까 오너가 사업자가 돈 벌어라는 게 배가 아파. 그러니까 지들 맘대로 막 바꿔가지고 돈을 조금밖에 안 줘. 즉 그 얘기는 뭐예요? 오너의 마인드가 중요하단 말이죠. 오너가 정말로 얼마나 올곧은 마인드를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느냐 관건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여러분께 지금부터 점검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우리 회사를 만든 첸행파 회장님의 마인드부터 오너부터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첸 회장님은 전 세계적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이고 20대 부호 안에 들어갈 만큼 어마어마한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분은 세계적으로 뭐라고 평가받고 있냐면요. 재정회생 전문가이며 기업 혁신 전문가이다. 그리고 이 사람은 유니콘 체인지 메이커이고 기업 체인저이고 주식 전문가이며 금융 엔지니어이고 회생 전문가이다. 그리고 이분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35개 이상의 기업을 성공시켰고 그 기업들이 다 상장돼 있고 그들이 다 유니콘 기업으로 만들어져 있고 7개 산업 분야에서 그 산업을 재편할 정도의 어마어마한 업력을 가지고 있는 분입니다. 엄청난 분이에요. 재력가. 이렇게 어마어마한 재력가이고 이분이 갖고 있는 회사를 몇 가지만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첫 번째 DSS. 이거는 뉴욕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회사이고 우리의 보안 프로그램 있잖아요. 특히 블록체인 관련한 기술을 가장 독보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RBC 라이프. 이거는 유통회사예요. 우리의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연구원과 박사를 보유하고 있는 건강보조식품업계의 독보적인 회사예요. 자,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드릴게요. 나스닥 증시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해피카페. 이거는 몸에 건강한 커피를 유통시키는 회사인데 이 회사도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 작년에 유통만으로 2,800억 정도의 매출을 올린 회사예요. 자, 그 다음에 얼셋. 얼셋은
부동산 개발 회사예요. 이거 거꾸로 읽으면 어떻게 되죠? TESLA. 거꾸로 읽어보세요. 거꾸로. 테슬라. 테슬라 아시죠, 여러분? 요즘 전 세계 최고 부자라고 등극을 했죠?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 일론 머스크와 함께 만든 회사이고, 우리의 최첨단 빌리지를 만들어서 여러분의 주택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회사가 바로 월셋입니다.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습니다. 자, 이분은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평균 매년 69%를 성장시켰고, 그리고 모든 기업들을 평가를 해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보다 48배를 성장시켰대요. 모든 회사를 다. 어마어마한 얘기죠. 한 개 회사 만들기도 어려운데 이분은 몇백 개 회사를 이렇게 평균치가 48배를 성장시킨 분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7개의 산업 분야에서 산업을 재편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자, 그리고 그 외에도 여행사, 이거 실실게요. 이건 아메리칸 퍼시픽 뱅크라고 해서 은행의 은행. 미국에 약 11,000개의 은행이 있는데 그 은행 안에서 랭킹 13위에서 20위를 왔다 갔다 해요. 즉 87년에 파산 직전에 있는 은행을 인수해가지고 구조조정을 통해서 지금은 미국 내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은행이고, 금융 계열사만 몇십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의 부를 축적할 수 있게끔 여러분에게 지원하는 회사입니다. 자, 차이나가스. 차이나가스는 중국 전 대륙의 65%의 가스 관련하는 회사예요. 회사 가치만 약 60조가 넘어요. 60조가. 이런 회사. 자, 그리고 각종 의료법인, 그리고 종합병원, 상장되어 있는 병원들을 몇십 개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을 통해서 이분이 돈만 많은 게 아니라 상당히 뭐랄까요,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왔어요. 그 좋은 일을 한 가지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이분은 현재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이 전 세계에 나가 있거든요. 그 종합병원을 통해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는 노인분들을 위해서 거의 무료로 치료를 했어요. 복지행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 혜택을 본 분이 약 100만 명이었고, 100만 명. 그러면 100만 명이면 말이 100만 명이지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죠? 돈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마음만 있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말 그대로 돈과 명예와 본인의 생각이 일치해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해내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분이 연세가 아까 보셨지만 78세예요. 근데 70세 되던 해에 이분이 잠시 은퇴를 해요. 은퇴를 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자, 지금까지는 내가 노인분들을 위해서 좋은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내가 살 날이 얼마 남은 것 같지 않다. 이 남은 삶을 어떻게 살면은 내가 죽은 이후에도 내 이름을 멋지게 사람들이 평가할 것인가가 늘 가장 두려웠대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살려면 지금부터라도 더 좋은 일을 해야겠다. 그러면 더 좋은 일이 뭘까를 고민하신 거예요. 고민한 끝에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이러한 세상이 오니 이러한 세상에 가장 힘들어할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고민한 거예요. 그 고민한 것이 바로 누구예요? 젊은이들이란 말이죠. 왜? 사람 일자리를 다 기계가 뺏어가니까 젊은이들이 가장 고통스러울 수 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남은 시간에 젊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뭔가 좋은 일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먹고 그 일이 뭘까를 고민한 거예요. 그 일이 뭘까를 고민하던 끝에 탄생시킨 회사가 지금 서 계신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어떤 생각이냐, 바로 여기 보시면 젊은 사람들의 행복을 지원하고 젊은 사람 사업가들의 기반을 구축하며 젊은 사람들의 전문적인 커리어를 개발해주고 젊은 사람들의 멘토링에 지원을 좀 해야겠다. 그를 통해서 젊은 사람들의 자살을 예방하고 젊은 사람들의 우울증을 예방하고 젊은 사람들의 의료 문제라든지 주택 문제, 파산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다는 개념으로 탄생시킨 회사예요. 말 그대로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만든 게 아니라 본인이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서 본인이 죽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지원해주고 내가 돌아간다면 내 이름이 멋지게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만든 회사가 이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숭고한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은 단순히 돈 많은 재력가라는 개념이 아니라는 얘기죠. 자, 이런 분이고 지금도 어마어마하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 일을 탄생시킨 회사가 우리 회사인데 그 회사가 바로 대한민국 땅에 설립이 된 거죠. 그 회사 이름이 바로 해피콜이고 이 해피콜을 통해서 전 세계 유저들에게 전파가 되기 시작할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회사와 오너를 알았죠? 자, 그러면 그러한 멋진 생각을 가지고 일을 진행해야 되는데 이분이 경영을 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현실화하기에는 전문가가 필요하죠. 그 전문가를 선택했는데 그 전문가가 바로 아주 기가 막힌 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요 가운데 계신 빈센트 럼이라는 분이에요. 빈센트 럼. 자, 이분은 어떤 분이냐? 지금의 스마트폰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입니다. 스마트폰 누가 만들었죠? 애플사가 만들었어요. 자,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애플사는 원래 컴퓨터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리고 핸드폰 만드는 회사였죠. 그러다가 애플이 조금 실적이 저조해서 창업주인
스티브 잡스를 이사회에서 쫓아내요. 쫓겨납니다. 쫓겨나고 보니까 이제는 애플을 주식을 갖고 있던 많은 유저들이 불안하죠. 야, 창업주가 쫓겨났어? 그러니까 막 투자를 하죠. 그러니까 주가가 곤두박질 쳐요. 그러니까 다시 이사회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창업주인 바로 스티브 잡스 다시 불러들여요. 불러들이는데 스티브 잡스가 새롭게 들어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새로운 아이템을 구상해서 그 아이템을 현실로 구현할 사람을 택한 것이 바로 빈센트 럼이고, 이 사람을 같이 동행해서 들어와요. 들어와가지고 만들어낸 게 바로 여러분 쓰고 있는 핸드폰을 스마트폰으로 만든 일을 한 사람이죠. 말 그대로 이 사람은 지금의 4차 산업시대를 주도하는 일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운 사람 아니에요. 즉 그 일은 이 사람은 세상을 한번 바꿔본 사람이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올 거라는 걸 우리보다 더 넓은 깊은 해안으로 알고 있겠죠. 그래서 이분이 바로 앞으로 다가올 미래를 알고 있고, 그 미래를 실현하는데 바로 체넥파 회장님과 서로 조합이 돼서 만나서 이 일이 진행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약 1,000억 이상의 돈을 들여서 해피기기라고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고, 그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사업의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즈니스 여러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일반적인 기술자 만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특히나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회사는 이 모든 전산 시스템이 우리 회사 안에 다 있습니다. 일반적인 회사들은 전산 시스템이 바로 외주를 줘요. 복잡하니까. 근데 우리 회사는 모든 전산 시스템을 빈센트 럼이 주도해서 우리 회사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그게 우리 회사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떠한 앱인지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 텐데, 좀 비교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을 좀 설명드릴게요. 자, 카톡이 만들어진 지 11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 전 국민이 다 쓰고 있습니다. 점유율이 95%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깐난쟁이를 빼놓고는 거의 다 쓰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성장을 해가지고 어떤 결과가 만들어졌냐면, 바로 10년 만에 우리나라 최고 부자가 이재용에서 김범수로 바뀌었대요. 카카오톡 의장으로. 놀라는 오자죠? 또 한 가지는요, 카카오뱅크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상장하자마자 첫날 우리나라 최고 은행인 국민은행의 주가를 추월했고요. 그리고 상장하고 보름 만에 우리나라 재계 8위인 현대자동차의 주가를 추월했어요.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은 엄청나게 돈을 벌었겠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한 4개월 전에 보도 자료에 보니까 이 김범수가 어마어마하게 번 돈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 나눠줬대. 1,700원을 나눠줬대요. 혹 1,700억 중에서 단돈 100원이라도 받아본 적 있어요? 누구한테 나눠줬냐?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 자기 조카들, 자기 주변 가족들한테 나눠줬어요. 그런데 이렇게 카카오톡이 전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다 쓰는 정말 국민 앱이 됐는데, 그 성장하기까지 역할을 누가 했어요? 우리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들한테는 1,700억 주면서 커피 한 잔 정도는 쏠 수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요? 근데 커피 한 잔은 고소하고 감사장 한 장 안 왔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잘 쓰고 있네 지금도? 왜요? 편리하고 유용하니까.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바로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이 나올 건데, 그 해피기기라는 앱은 카카오톡을 능가하는 어마어마한 기능과 유용성과 편리함과 다양한 일들을 여러분께 제공해 드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해피기기 체냉파 회장님이 아니라 일반적인 기업가가 이러한 앱을 만들었으면 그 회사가 아무리 빨리 성장해서 어마어마하게 유저를 많이 모았어도 우리하고 해당이 있어요, 없어요? 똑같아, 해당이 없어. 말 그대로 회사만 성장하지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쓰고 만족하는 걸로 끝이란 말이죠. 근데 바로 우리 해피기기라는 앱은 창업주의 생각이 틀리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마어마하게 수익이 만들어지면 수익이 만들어질 때마다 여러분들과 나눠 갖겠다는 거죠. 여러분들과 함께. 자, 그러면 어떤 앱인지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볼게요. 중요한 것은 내가 카톡을 잘 쓰고 있는데 새로운 앱이 나왔다고 해서 보니까 카톡이나 별 차이가 없어. 그럼 주변 사람들한테 카톡을 쓰지 말고 우리 걸 쓰라 그래요? 아니면 그냥 아무 얘기 안 해? 아무 얘기 못하지. 똑같은데 뭐라 얘기해, 그죠? 괜히 이상한 소리만 듣지. 즉 그 얘기는 카톡보다 얼마나 더 뛰어나고 내가 이 앱을 쓰면서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우리 해피기라는 앱이 나왔습니다. 카톡 쓰시면서 SNS 다른 거 좀 보는 거 있어요? 유튜브 혹시 보시는 거 있어요? 유튜브? 네, 자, 내가 카톡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쓰고 있다가 갑자기 유튜브에서 뭔가 궁금한 동영상이 생각이 났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현재는 카톡에서 나가야죠. 유튜브를 클릭해야죠. 그렇죠? 자, 근데 우리 해피기 앱이 나왔어요. 이 해피기 앱이 여러분이 앱을 딱 까는 순간 여러분 스마트폰에 SNS가 연결되어 있다면 내 스마트폰에 카톡, 왓츠앱,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런 게 연결되어 있다면 자동으로 해피기 앱이 깔리면 여러분의 SNS가 자동으로 연동돼 버려요. 즉 그 얘기는 뭐냐?
내 해피기 앱을 쓰다가 갑자기 유튜브를 보고 싶어. 그럼 그 자리에서 유튜브 클릭하면 돼. 나갈 필요 없어. 해피기 쓰다가 내가 원하는 걸 그냥 클릭하면 그냥 볼 수 있어요. 일단 간편하죠? 편리하죠, 일단 카톡보다. 자, 그러면 이러한 단순한 편리함 외에 조금 더 발전시켜 보자고요. 자, 우리 사장님이 남편하고 오래간만에 멋진 레스토랑에 갔어. 한 끼 식사가 10만 원짜리래. 음식을 나온 거 보니까 음식이 아주 멋지게 포장해서 나왔어. 그러면 그냥 나오자마자 먹어요? 아니면 다른 행동을 해요? 사진 왜 찍어? 네, 누구한테 보여줘. 맞아요. 남자들은 아무 생각 없이 먹으려고 하면 남편이 먹으려고 하면 잠깐! 네. 사진부터 찍고 먹죠. 왜? 내가 기록도 남겨야 되지만 남한테 자랑하고 싶으면 자랑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찍어서 자랑하려고 마음 먹어보니까 내가 찍은 그 자랑거리를 알고 보니까 카톡에도 친구가 있고 페이스북에도 친구가 있고 인스타그램에도 트위터에도 각 메신저마다 친구들이 산재돼 있네? 이 모든 친구들한테 내가 다 자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들어갔다 나왔다 몇 번을 반복해서 거기다 올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해피기 앱은 자동으로 연동돼 있다 그랬죠? 해피기 안에서 여러분이 찍은 그 화면을 그냥 내가 눌러놓고 한 번에 OK 누르면 한 번에 쫙 날아갔어. 끝. 엄청 편리하죠? 시간과 비용 다 절약할 수 있어요. 편리하고 유용하고. 근데 그러한 편리함 외에 핵심적인 차이점이 또 하나 있어요. 그 차이점이 뭐냐면 바로 인공지능이 추적을 해요. 자, 이 해피기라는 앱을 쓰는데 누구로부터 전달받아가지고 이 앱을 쓰기 시작했는지를 컴퓨터가 추적을 해서 각 단계별로 그 사람이 공유한 만큼의 수당을 풀어줘요. 언제까지? 거의 무한대로. 언제까지? 그 사람이 쓰는 동안은. 즉 나를 통해서 해피기를 전달받은 사람들이 어딘지 모르지만 쓰고 있어요. 그 사람이 쓰고 뭔가 결과가 만들 때마다 그 결과치에 대한 수입을 인공지능 컴퓨터가 쭉 올라가서 바로 윗사람은 몇 프로 이런 식으로 쫙 나눠줘요. 그 얘기는 내가 직접 전달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가 전달하는 사람이 전달하고 관계없다는 얘기죠. 거의 무한대로 결국은 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파됐는지를 인공지능이 추적을 하고 그 추적을 통해서 그 전체 결과에 대해서 각 단계별로 그 사람이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퍼센테이지로 나눠준다는 얘기죠. 자, 그 일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은 초기잖아요. 초기니까 아무도 몰라. 해피기기라는 걸 몰라. 기기라는 것 자체도 모르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걸 전파해야죠. 전파하려면 우리와 같은 충성스러운 진정한 유저들이 필요하죠. 그 유저들이 이제 그 일을 해내야 되는데 말만 가지고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정말 회사가 멋진 제품을 가지고 어떻게 이 일을 전파되는지를 회사는 우버와 아마존처럼 해낸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혹시 아마존 아시죠? 아마존 지금 11번가와 합작을 해서 한국 시장에도 올해부터 진출했어요. 지금 광고 엄청나게 하고 있죠? 우주 해가지고 광고 많이 나오죠. 자, 아마존은 약 10여 년 전에 책 브랜드,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동호회처럼 모였어요. 근데 이런 책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여기서 책을 팔았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인원이 점점 늘어나네? 그러니까 인원이 엄청 늘어나니까 다른 물건을 파는 사람들이 야, 니네 그렇게 사람 많은데 책만 팔지 말고 내 것도 좀 팔아줘. 내 거 팔면 팔릴 때마다 돈 줄게.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책 외에도 이것도 올리고 저것도 올리고 막 올리기 시작해가지고 그 유저가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 전 세계 내놓으라는 모든 제조업체가 아마존을 통해서 물건을 팔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은 처음에는 아마존이 책만 팔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몇백만 가지의 물건을 팔아요. 그러다 보니까 작년 한 해에 아마존이 올린 매출이 마켓 매출만 480조. 그리고 아마존 전체가 올리는 매출이 약 1000조가 넘었어요. 즉 그 얘기는 하루 작업을 하면 2조 3천억씩 매출 오는 게 아마존이에요. 아마존. 근데 우리 회사가 7년 안에 아마존을 잡겠대요. 7년 안에. 꿈 같은 일이죠? 근데 가능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작해서 7년 안에 아마존의 매출 잡는다.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돈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자,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아마존은 책으로 시작했지만 우리는 회사 가지고 있는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어요. 말 그대로 한 번만 써보면은 반하는 화장품부터 해가지고 많은 제품이 있습니다. 제품을 소개시켜 드릴게요. 그런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써보고 그 좋은 느낌을 SNS에 나도 써보니까 좋더라. 너무 좋아. 이것만 광고하시면 돼. 광고하시면 우버처럼 해내요. 우버는 뭐냐? 우버는 아까 설명 안 드렸지만 우버는 원래 택시 회사예요. 근데 택시를 단 한 대도 갖고 있지 않아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택시 회사인데 택시 한 대도 갖고 있잖아요. 어떻게 진행하느냐? 여러분이 빈차가 있거나 여러분이 혼자 빈차로 옮겨 다닐 때 그 방향이 같은 사람을 태워서 택시 요금처럼 지불하게 하고 그 중간에 수수료를 가져가는 회사예요. 연결해주고.
근데 그 쓰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 많다 보니까 지금은 전 세계 최고 회사가 됐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스템이 한 번 사용하게 되면 그 사용자가 또 사용할 수 있게 우버가 지속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계속 날려요. 편하지? 너 택시 요금보다 더 싸니까 이거 타. 이런 식으로. 근데 내가 타는 사용자가 아니라 내가 직접 내 차를 가지고 운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럼 우버가 지속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속 푸시 문자를 날려요. 자, 당신이 오늘 한 건 해가지고 2만 원 벌었는데 또 한 번 해봐. 옆집 사람은 5만 원 벌었대. 너도 한 번만 해봐. 5만 원 벌었지? 조금만 더 해봐. 20만 원도 벌 수 있어. 20만 원 벌었지? 조금만 더 해봐. 50만 원 벌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계속 그 사람을 독려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단순히 한 번 사용자가 아니라 단골이 되게 하고 그리고 부업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일을 다 정리하고 사업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 버린 시스템이 되는 게 우버예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회사가 여러분이 쓰고 좋은 제품이 있다면 그 좋은 제품을 쓰는 순간 우리 회사에서 인공지능 컴퓨터가 딱 개입을 해서 그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우버처럼 관리해요. 써보니까 좋지. 그것만 쓰지 말고 이런 것도 있다? 근데 너 이거 쓰면 보너스 줄게. 해볼래? 다른 사람은 너처럼 해가지고 돈 더 많이 벌었어. 너도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푸시문자 해서 그 사람이 단순 소비자가 아니라 사업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우리 회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우리는 복잡하거나 교육이 필요 없어요. 말 그대로 뭐만 하면 돼요? 네. 써보고 좋다는 느낌만 여러분이 알려주시면 돼. SNS에다가 열심히 하면 나머지는 회사가 다 알아서 해준다. 그래서 복잡한 설명이나 교육이 필요 없고 최대한 쉽게 접근하고 그리고 탁월한 제품을 통해서 한 번 써보면 다른 제품을 쓸 수 없게 만들어줘요. 그 시스템을 회사가 운영하는 거예요. 그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카카오톡 쓰는 것처럼 쓰기만 하더라도 한 달에 한 200 정도 수익은 누구나 다 가져갈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너무 편리하고 유용하고 간편한데 거기다가 돈까지 준대. 그러면 이거를 나 혼자 써야 돼? 아니면 주변 사람한테 소개를 해야 돼요? 네, 바로 그 일이에요. 바로 그렇게 해서 누구나가 다 소개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쓰게 만들어주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회사에 해픽이라는 앱이 나올 건데 그 앱에 대한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 받는 기능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방송 웨비나 기능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 간에 한꺼번에 화상 통화를 하고 싶다. 그럼 돼요, 안 돼요? 1대1밖에 안 되죠? 네, 우리는 돼요. 우리는 줌이라고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 줌 개발자가 우리 회사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줌처럼 우리 해피긱 앱을 쓰는 사람들끼리는 자, 우리 화상회 한번 합시다. 그러면 어디로 들어와? 다 들어와서 오케이 누르면 인원수에 제한 없이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화상 통화를 할 수 있어요. 그런 기능까지 있고요. 자, 그리고 소셜미디어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소셜미디어가 여러분과 자동으로 연동돼서 컨텐츠를 개발하고 이런 모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우리 유저가 들어가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브랜드가 다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수입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고. 자, 그리고 여러분이 좋아하는 여행도 우리 회사를 통해서 갈 수 있고요. 또 여행을 가기 전에 미리 답사할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이런 VR 기능까지 여러분께 탑재해서 여러분에게 추가적인 소득을 만들어 드릴 거고, 요거는 이제 우리 해피 카페라고 하는 카페 안에서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저가 많이 늘어나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제품들이 아마존처럼 유통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서 엄청난 수익이 만들어지겠죠. 자, 그리고 우리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다른 회사가 갖고 있지 않은 어마어마하게 좋은 기능이 바로 부창출 프로그램이에요. 자, 이걸 뭐냐? 세장님이 45년 동안 기업을 운영하면서 거기 갖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총동원해서 여러분이 혹시 이를 통해서 매월 발생하는 수입이 있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동안에 모아놓은 종잣돈이 있다. 그러면 그 돈을 여러분이 쓸데없는 코인 이런 데 투자하지 날리지 말고 세장님이 운영하는 모든 회사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수익을 추가로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여러분 조건에 맞게끔 설정을 하고 거기에 세팅을 해서 여러분이 여기에 오케이 하면 여러분이 매월 안정적인 돈이 계속 불어서 여러분의 자본을 더 늘려가는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부창출 프로그램이 이 카테고리 안에 들어있어요. 이 카테고리는 전 세계 어떤 앱에도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냐면 바로 백오피스예요. 즉 나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져서 그 사람들이 인원이 몇 명이고 매출이 얼마나 늘어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실시간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백데이터로 떠요. 뭐만 하면 돼요? 여러분들은 보여주기만 하면 돼. 야, 나 지금 회원이 20만 명이네? 오, 지금 20명 또 늘었네? 왜 이래?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늘어? 또 늘고 있네? 그러면서 늘면서 내 수입은 덩달아 들어오겠죠? 실시간으로 돈이 들어와요. 실시간으로. 그러면 여러분 이것만 깔고서 주변에 모르는 사람한테 보여주기만 하면 그냥 이 사람들은 안 하면 바보.
이런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이렇게 사용되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이러한 다양한 기능들을 여러분이 사용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정말 기가 막힌 앱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앱을 여러분이 하나하나 알면서 익히기 시작하면 다른 앱들은 허접해서 쓸 수가 없어. 불편하거든. 우리 걸 쓰면 우리 거는 이 안에 다 되는데 다른 것들은 나갔다 그냥 나가야 되는데 여기는 이 안에 돈도 벌 수 있고 어마어마한 마법 같은 앱이 돼버려요. 그럼 이렇게 편리한 앱이니까 다른 걸 못 쓰죠. 못 쓰면 너무 편리하고 돈까지 주는데 나만 써? 아니잖아요. 내 주변의 이웃이나 내 가족들이나 내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열심히 퍼뜨리겠죠. 야, 너 해피기 앱 알아? 아직도 몰라 그거를? 이거 한번 써봐. 나는 지난달에 이거 가지고 150만 원 벌었거든? 어떻게 되는 건데? 한번 일단 써봐. 하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회사에서는 임팩트 있는 제품을 통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건데 이 제품에 대한 홍보는 우리 최은수 마스터님이 제가 끝난 다음에 해드릴 겁니다. 넘어갈게요. 제품들은 어마어마하게 다양해요. 근데 이 제품들은 써보기 시작하면요 말 그대로 다른 제품을 쓸 수가 없어. 물이면 물, 화장품이면 화장품, 커피면 커피, 뭐 설탕이면 설탕, 밀가루면 밀가루, 아니면 건버식이면 건버식, 모든 것들이 한번 사용하면 다른 제품들은 말 그대로 상대가 안 돼. 어차피 쓸 수가 없어요. 그 내용은 설명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이 쓰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이 제품들에서 자랑을 할 수밖에 없죠. 주변에 열심히 빠져나올 수 없어 자랑을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유저를 늘려가는 역할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앱을 누군가에게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제품들을 구성해서 여러분이 핵심 리더가 되시는 거예요. 유저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시스템은 이거죠. 자, 여러분이 쓰고 그 경험을 SNS에 날리면 돼. 어디에? 이런 앱에. 해피기를 열고 이 앱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곳에 클릭하고 날려. 야, 내가 이렇게 물을 먹어봤는데 이 물은 정말 기가 막힌 물이다. 너무너무 좋더라고. 여러분이 날리면 아무나 누군가는 반드시 공유 댓글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게 뭐지? 하고 눌러보게 돼 있어요. 누르는 순간 그때부터 관리를 누가 한다고? 회사가 다 해. 나는 이게 끝이야. 내 할 일은 여기까지예요. 내 댓글에 반드시 누군가는 반응하게 돼 있어요. 반응하면 그때부터 회사가 관리해서 그 반응한 사람을 우리와 같은 소비자, 아니면 단골, 부업자, 사업자로 전환시키는 작업을 해요. 그럼 여러분들은 뭐가 돼요? 부자가 되는 거죠. 막 돈이 들어갈 때부터는. 나도 모르게. 근데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렇게 많은 메신저가 있으면 이 메신저에 나를 통해서 연결된 사람이 어떤 사람은 100명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500명이 있어. 어떤 사람은 5,000명이 있어. 그러면 5,000명한테 날리는 사람하고 50명한테 날리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들한테 더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날릴까요? 5,000명이잖아요. 확률 게임. 결국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내 느낌을 공유할 것인가가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라고요? 바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지금부터 트위터가 됐든 페이스북이 됐든 인스타그램이 됐든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쓰는 방법을 배워야 되고 배우면서 주변 사람들한테 친구 맺기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자꾸 나와 연결자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앱이 나오면 그 많은 사람들한테 날리면 돼 그냥 계속 그 역할만 하면 여러분이 할 일은 끝이다. 그래서 이 메커니즘에 아까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게 되면 회사에 자동으로 이런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나와 같은 사업자가 되는 시스템을 회사가 갖고 있다. 나는 뭐만 하면 된다? 그냥 열심히 써보고 그 느낌을 자랑만 하시면 돼. 자랑만. 자, 여러분의 해피 이거예요. 물건을 써보고 뭘 한다? 공유만 남겨. 공유 날리면 소비자가 만들어지죠. 이 소비자가 만들어지면 그때부터 인공지능 컴퓨터가 딱 개입을 해요. 관리해서 이 소비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또 다른 제품, 또 다른 부업자, 또 다른 사업자로 전환을 시켜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서 사업자가 돼요. 그럼 사업자가 되면 이 사람도 우리처럼 열심히 또 공유할 거 아니죠? 공유하고 소비자 만들어지고 사업자 만들어지고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메커니즘으로. 그렇게 해서 관건은 뭐예요? 나로부터 몇 명의 유저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나는 해외에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법칙상 나로부터 소개해서 6단계만 내려가면 미국에 있는 클린턴도 내 친구가 될 수 있어. 즉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열심히 연달아 나오면 여러분 산하에 누군가는 해외에 연결된 사람하고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흘러서 10년 후, 5년 후에 아까 카카오톡이 6년 만에 전 국민이 다 쓰는 앱이 됐지만 우리 해피기 앱이 6년 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쓰는 앱이 돼버렸다. 근데 알고 보니까 나로부터 이 앱을 쓰는 사람이 1,000만 명이 만들어졌네?
1000만 명이 일상생활하면서 막 이것도 쓰고 저것도 써요. 그러다 보니까 1000만 명이 1인당 하루에 1원씩 나한테 올라와. 그럼 하루에 얼마씩 올라오는 거야? 하루에 1000만 원이에요. 한 달 수입이 3억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시스템을 만들어보자, 이 시스템을. 그래서 여러분들 관건은 뭐예요? 나로부터 10년 후에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해피기기란 앱을 쓰게 내가 만들 것인가? 자, 그러면 만들어지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실시간으로 내 산하가 몇 명이 있고 그 사람이 현재 매출 얼마나 올리고 있고 내 수입이 얼마가 되고 있는지를 실시간으로 여러분 휴대폰에 띄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면 여러분 혼자 쓰지 말고 회사에서 내가 벌어들이는 수입의 1%만 기부를 해라 하는 카테고리를 만들어진대요. 그럼 뭐 하시면 돼? 여러분이 1%를 나는 기부하겠습니다 하고 클릭 누르면 내가 수입 들어올 때마다 1%가 자동으로 기부단체에 기부가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기부할 때마다 우리 최 회장님이 본인이 갖고 있는 개인 재산을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추가로 얹어서 기부하겠대요. 그러면 그 인원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최 회장님은 자기가 있는 돈을 다 여러분이 기부한 만큼 같이 추가로 기부해서 멋진 일을 만들어 가겠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도 벌고 내가 벌 때마다 기부도 하고 그러면 어깨에 뽕을 집어넣어도 돼? 안 집어넣어도 돼? 집어넣어도 돼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랑스럽게 어디 가서 야, 난 해피하는 사업자야 하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다른 데 가서 너 무슨 사업해? 그냥 유통사업해. 회사가 뭔데? 아이 뭐라도 돼. 아니란 말이죠. 자신있게 나 해피기해. 나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그러면 회사의 이미지도 높아지고 여러분은 멋진 사업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일을 진행하시면 회사에서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 누구나 다 건강하고 싶고 누구나 다 부자가 되고 싶고 누구나가 다 행복해지고 싶어 해요.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기 쉽지 않죠. 근데 최 회장님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될 수 있도록 모든 회사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질 회사, 또 여러분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회사, 그리고 여러분의 행복을 만드는 회사를 이미 다 갖춰놓고 대기하고 있어요. 즉,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진행되고 여러분이 안 한다고 해서 이 일이 진행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든 안 하든 이미 회사는 모든 걸 완벽하게 갖춰놓고 하는 사람은 이 혜택을 받을 것이고 안 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진행하시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멋지게 살 수 있는 일을 최 회장님이 같이 공유하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일은 뭐예요? 서스테이너블. 이거는 뭐예요? 지속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즉, 여러분이 한번 수입이 만들어지면 그 수입이 가장 적은 수입이에요. 그 수입부터 계속 올라가요. 왜? 바로 누구나가 다 앱을 통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것처럼 물건 하나 팔고 야, 너 재구매 한번 해야지. 다 썼어?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돈 없어. 아, 좀 사줘. 이게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맨날 사람 만나가지고 새로운 사람 만나야 내가 수입이 늘어나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여러분이 쓰고 있는 앱을 통해서 그 앱이 사람이 자꾸 늘어나니까 내가 발생시킨 수입이 그 시점이 가장 작은 수입이에요. 계속 늘어납니다. 지속적으로. 그래서 지속 가능한 수입을 회사가 만들어놨고 그 지속 가능한 수입은 이러한 아이템을 통해서 회장님이 직접 구상해서 여러분께 제공해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의 멋진 파이프라인을 회사가 만들어놨다. 그러면 이 파이프라인의 크기와 굵기는 누가 정한다? 여러분이 정하시면 돼. 내가 열심히 해서 나는 내 파이프라인을 멋지게 설계해야지. 그럼 여러분이 설계한 만큼 여러분이 활동하시면 돼요. 그것도 사람 만나라는 게 아니에요. 뭘 가지고 하면 된다? 휴대폰, 스마트폰을 가지고 여러분이 열심히 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파이프라인을 여러분이 원하는 만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이에요. 그러면 과연 우리가 처음에 어떤 제품을 가지고 이 멋진 사업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전개할 것인지 앞으로 약 1년 반 정도를 좀 그렇게 좀 활동하셔야 되는데 그럼 과연 내가 다른 사람한테 정말 실제 말로 개거품을 보면서 얘기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제품인지 아닌지 그 제품에 대한 설명을 우리 최용수 마스터님이 나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설명은 오늘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